LG U+ 황현식 증인 나오셨죠? 예, 요 앞에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황현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 PS 본부에서 다단계 영업 총괄하고 계시죠? 예, LG U+와 LG 다단계 대리점들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올해는 공정위로부터 다단계 영업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제재받은 바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2016 6월 현재 통신 3사의 다단계 가입자는 55만 명인데 이 중 LG U+가 43만 명으로 전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다단계를 통해 많은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현재 몇 개 다단계 업체와 계약하고 있나요? 8에서 10개 정도로 기억을 현재 13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은 4개 다단계 업체 중 LG U+ 가입자만을 모집하는 곳은 몇 곳이었습니까? 4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다단계 회사 중에서 LG U+ 제품만 판매한 곳이 3군데가 됩니다. 3군데 맞습니다. 예, 이들 3개 다단계 대리점은 판매원이 되려는 분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반문 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다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판법에요. 것 같습니다.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 방문 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그 공정위 조사받을 때 이슈가 되었던 안건으로 근데 알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7만 7천 명 판매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약 한 200만 원의 부담을 지어서 불법적으로 부담 지은 총 금액이 1,530억 원에 이릅니다. LG U+만을 위한 영업하고 있는 다단계 대리점으로 인해 피해보고 있는 게 비단 판매원들만 아닙니다. 가입자들에게 고가의 요금제, 시장에서 퇴물 취급을 받는 구형 단말기를 집중으로 팔아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세계 회사가 100%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완벽한 과점 시장 구조상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현혹시켜 다단계로 뛰어들게 만들어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소비자 역시 피해를 입고 있어도 U+ 돈만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후한무치 재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단계 영업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 군데에서 다단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것은 그러한 개선의 노력을 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아예 그 다단계를 그러니까 중단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신다면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단계를 중단하신다는 건가? 중단을 검토하신다는 겁니까? 중단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짓말 하셨잖아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제가 원래 권영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저희 문서 보내오셨죠? 다단계를 중단토록 하겠다고 문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 문서를 요청했습니까? 회사에서 먼저 보내셨죠? 중단토록 하기 위해서는 아니 이 내용이요. 저희한테 1차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인이 없어서 2번째, 3번째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증인이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중단도 포함된 질의하시면 그의 입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데 이렇게 중단하겠다고 해서 회사 대표를 국감 증인에서 빼고 이 자리에 나와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 건 이거 국회를 능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었으면 국회가요. 죄송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오전에 그 회사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공정거래위원장께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를 증인에서 빼기 위해서 제가 언론 보도도 냈습니다. 국회의원이 증인을 신청했다가 빼면 어떤 의혹을 받든가 아니면 거기 향응을 받든가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회사 대표를 국감 증인에서 뺐습니다. 국회의원은 기업을 혼내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바로잡는 거고, 대기업에서 이 불법 영업을 해갖고 오래된 LG 그 단말기를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다단계를 사업을 해갖고 1,5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본 그런 LG 회사가 안 하겠다고 해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답변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초기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게 중단을 알겠습니다. 하려면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이에 대한 내용이 하루아침에 중단할 수 없다는 건 제가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있고, 처음에 얘기가 당장 중단하냐 할 때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저희가 전화 온 거 다 녹취도 해놨습니다. 능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 적극적으로, 원래 대기업이 이 다단계 부담 판매하는 것도 부도덕합니다. 거기다 불법적으로 하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와서 증인을 회피해보겠다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대표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회사 입장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 일시에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피해자는 발생할 수 없는지, 또 대리점과의 계약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얘기가 오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는요, 내년 1월까지, 금년 9월, 12월, 1월까지 그 계약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 1월에 계약을 중단하겠습니다. 이 다단계를 끝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거는 격려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셔갖고 정말 국회를 능멸을 하고 대표 이사만 국감 증인자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회사의 나쁜 그런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린 것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지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정인, 그 1월 달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인가요? 글쎄,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잠깐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제가 듣기로는 되겠다고. 이렇습니다. 아직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챙겨보지 못해서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결론을 내서 김영주 의원님께 가서 보고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하시겠어요? 그거는 좀 곤란한데. 1분 쓰시고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다 끝마치고 나서 그러면 하십시오. 예, 정인들 다른 의원들도 신문하셔야 되니까요. 예. 자, 정인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재윤경 의원님. 일단 됐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말씀하세요.
증인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위 모습이고요. 또 증인이 과도하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오후에 기본적으로 의원분들 질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를 지키더라도 충분히 이 증인에 대한 배려가 될 뿐만 아니고 의원들이 크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서 괜찮은데 그것까지 바꿔서 증인 있는 의원을 먼저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방 같은 경우에도 이들 증인이 좀 부족해서 질의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다음 질의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막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안 되겠지만 또한 크게 과도하게 보고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해서 가능하면 간사간 협의해서 오후에 정해진 질의는 그대로 하고 할 때 증인 있는 의원은 하고 안 하는 의원은 안 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요. 간사간에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윤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예, 공정위원장님, 먼저 저는 이제 두산중어 김헌탁 증인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나와주시고, 그 전에, 공정위원장님께 먼저 몇 가지 좀 확인을 좀 할게요. 2010년부터 건설사들 입찰 담합, 이것 때문에 공정위에서 이제 과징금 부과를 했어요. 한 70여 개 업체, 1조 6,800억 원 가량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과징금 처분은 아직 불복 소송도 진행 중에 있죠. 예, 다 안 늦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과징금은 불복 소송을 하면서도 또 이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됐죠. 네. 이거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2년간 국책 사업에 입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과징금에 대해서는 불복 소송을 하면서 이게 불편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사면을 받으려고 이제 건설사들이 70여 개 업체에서 대국민 약속을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쵸? 예,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관련해서 좀 앞으로는 이런 담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지난 국감에 나와서 약속도 하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8.15 광복절 대통령 특별 사면까지 받게 됐는데요. 이 사면 이후에 보니까 70여 개 업체가 현재까지 국책 사업에 입찰해서 수주한 규모가 한 13조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면 덕분에 한 13조 원 정도의 매출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건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잘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정위는 이 재단의 출연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 기업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재단 말입니까? 잠시만요.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예, 사회공헌 재단을 만들었지. 공정위하고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원장님 확인 안 되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돈 내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산중업 김헌탁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8월에 입찰 담합 부정당업체 제재, 예, 특별 사면 받으셨죠. 그리고 2천억 규모의 공익재단 설립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제가 특별 사면 받은 건 작년에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아마 며칠 있다가 이러한 자정 결의 대회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결의 대회 할 때 저희는 참석을 못하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전무께서 참석을 하였고요. 그 당시에는 사회공익재단 이런 것까지는 출연 금액이나 시기 등등이 확정되었던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회공익재단 이런 저기요, 지금 그렇지 않고요. 2015년 7월에 72개 건설사들이 자정 결의대회 했습니다. 예. 그거 하면서, 이 자정 결의대회가 뭡니까? 입찰 담합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2천억 원 출연해서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예, 설립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셨어요. 확인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이미 저희가 이런 질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모르는 척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참석을 못했고요. 네네. 실제로 이러한 요청 공문을 그 해 나중에 받았습니다. 금년에 사실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이게 이런 자정 결의 대회를 하고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니 여기 몇 개 기업이 대표로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약속까지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통보를 받으셨다. 그리고 사면만 받으셨나요? 그 이후에 바로 사면이 됐거든요. 7월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8월에 그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모 기업에서 저희에게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저희에게 이제 준 건데 여기 보시면요.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기금 납부 관련 알림 해서 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이 기업이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겠다라는 이 공문을 국토부에 보낸 거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건설협회가 뭐 공정위는 이렇게 독려를 안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건설협회가 계속해서 공익재단 출연금 납부를 독려를 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뒤늦게 알았고 그리고 이런 독려도 전혀 안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이 건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회공익재단에 대한 공문을요, 금년 7월 29일에 받았고요. 저게 이제 건설 사업 이행 계획서입니다. 사업 이행 계획서가 8월 19일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회사 업무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고려가 되어지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건 사업계획서가 아니고요.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은 사회공헌재단 기금 납부 관련한 이행계획서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에 70여 개 기업들이 이렇게 쭉 출연할 금액들이 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150억, GS건설 150억, 대림산업 150억, 두산중공업 100억. 예, 근데 이게 납부 실적을 보면은요, 올해까지 지금 삼성물산 10억, 3억, 대림 3억, 두산중공업은 냈습니까?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옆에 표를 보시죠. 근데 이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하셨죠? 이것도 이번 국감 증인에 출석되고 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아니, 관계 사실도 재단, 모르시는 분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까? 저희는 이 사회공익재단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저것까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K스포츠재단이 두산중공업에 올해 1월 25일 보낸 공문인데요. 이 보면은 K스포츠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을 위해서 출연금을 약정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리고 4억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전에 이렇게 급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셨 원래 권영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저희 문서 보내오셨죠? 다단계를 중단토록 하겠다고 문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 문서를 요청했습니까? 회사에서 먼저 보내셨죠? 중단토록 하기 위해서는 아니 이 내용이요. 저희한테 1차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인이 없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증인이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중단도 포함된 질의하시면 그의 입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데 이렇게 중단하겠다고 해서 회사 대표를 국감 증인에서 빼고 이 자리에 나와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 건 이거 국회를 능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국회가요. 있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오전에 그 회사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공정거래위원장께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를 증인해서 빼기 위해서 제가 언론 보도도 냈습니다. 국회의원이 증인을 신청했다가 빼면 어떤 의혹을 받든가 아니면 거기 향응을 받든가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회사 대표를
국감 증인에서 뺐습니다. 국회의원은 기업을 혼내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바로잡는 거고, 대기업에서 이 불법 영업을 해갖고 오래된 LG 그 단말기를,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다단계를 사업을 해갖고 1,5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본 그런 LG 회사가 계약을 중단하겠습니다. 이 다단계를 끝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거는 격려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셔갖고 정말 국회를 능력을 하고 대표 이사만 국감 증인자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회사의 나쁜 그런 방법을, 어떤 방법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린 것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지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정인, 그 1월 달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인가요? 글쎄,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잠깐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제가 듣기로는 되겠다고. 이렇습니다. 아직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챙겨보지 못해서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결론을 내서 김영주 의원님께 가서 보고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하시겠어요? 그거는 좀 곤란한데. 1분 쓰시고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다 끝마치고 나서 그러면 하십시오. 예, 정인들 다른 의원들도 신문하셔야 되니까요. 예. 자, 정인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재윤경 의원님. LG U 플러스 황현식 증인 나오셨죠? 예, 요 앞에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황현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 PS 본부에서 다단계 영업 총괄하고 계시죠? 예. LG U 플러스와 LG 다단계 대리점들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올해는 공정위로부터 다단계 영업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제재받은 바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2016 6월 현재 통신 3사의 다단계 가입자는 55만 명인데, 이 중 LG U 플러스가 43만 명으로 전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다단계를 통해 많은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현재 몇 개 다단계 업체와 계약하고 있나요? 8에서 10개 정도로 기억을 현재 13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은 4개 다단계 업체 중 LG U 플러스 가입자만을 모집하는 곳은 몇 곳이었습니까? 4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다단계 회사 중에서 LG U 플러스 제품만 판매한 곳이 3군데가 됩니다. 3군데 맞습니다. 예, 이들 3개 다단계 대리점은 판매원이 되려는 분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반문 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다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방문판법에요.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 방문 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그 공정위 조사받을 때 이슈가 되었던 안건으로. 근데 알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7만 7천 명 판매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약 한 200만 원의 부담을 지어서 불법적으로 부담 지은 총 금액이 1,530억 원에 이릅니다. LG U 플러스만을 위한 영업하고 있는 다단계 대리점으로 인해 피해보고 있는 게 비단 판매원들만 아닙니다. 가입자들에게 고가의 요금제, 시장에서 퇴물 취급을 받는 구형 단말기를 집중으로 팔아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세계 회사가 100%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완벽한 과점 시장 구조상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현혹시켜 다단계로 뛰어들게 만들어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소비자 역시 피해를 입고 있어도 U 플러스 돈만 버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후한무치 재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단계 영업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 군데에서 다단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것은 그러한 개선의 노력을 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아예 그 다단계를 그러니까 중단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신다면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단계를 중단하신다는 건가? 중단을 검토하신다는 겁니까? 중단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짓말 하셨잖아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제가 안 하겠다고 해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답변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저 초기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게 중단을 알겠습니다. 다시 하려면은- 한번 묻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내용이 하루아침에 중단할 수 없다는 건 제가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있고 처음에 얘기가 당장 중단하냐 할 때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저희가 전화 온 거 다 녹취도 해놨습니다. 능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 적극적으로, 원래 대기업이 이 다단계 부담 판매하는 것도 부도덕합니다. 거기다 불법적으로 하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와서 증인을 회피해보겠다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대표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회사 입장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 일시에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피해자는 발생할 수 없는지, 또 대리점과의 계약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얘기가 오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요. 내년 1월까지, 금년 9월, 12월, 1월까지 계약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 1월에